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워낙 소개를 너무 좋게 잘해 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예, 저는 그냥 제 소개 잠깐 짧게 다시 한번 하자면 전 지금 현재 NYU에서 Center for Data Science와 Crown Institute에서 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작년 이제 초에 지금 거의 딱 1년 전에 만든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그 스타트업을 제넨텍에 팔고 그 제넨텍이라고 이제 바이오 파마인데 거기서 지금 시니어 다이렉터로도 한 50% 정도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중에 혹시나 바이오텍 관련 질문 있으면 그것도 제가 재밌게 한번 대답할 수 있나 해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데 뭐 이제 바이오텍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머신 트랜slēi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오버뷰를 좀 얘기를 해보고 뒷부분에 가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도 머신 트랜slēi션이 진짜 한 10년, 15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잘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되니까 안 되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것들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데 시작은 그냥 이제 뭐 머신 트랜slēi션이 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듀얼 머신 트랜slēi션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사실 트랜slēi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려우면서도 참 신기하기도 한 게 워낙 이 랭귀지라는 게 진짜 리치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다 담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번역이 보통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sensory perception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앞에 보이는 걸 보고 아니면 들리는 걸 듣고 말 그대로 굉장히 그라운딩 돼 있는 실제 있는 것들을 보는 데 비해서 사람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로 피지컬 object이나 피지컬 phenomen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서 훨씬 더 앱스트랙 아웃을 해가지고 디테일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냥 앱스트랙한 노션 자체를 뭔가 의미 같은 걸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가브리엘라 가시아 마르케스의 그 이제 100 Years of Solitude라는 책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게 문 단위자 문장입니다. 보면 이게 한 문장인데요. 이런 거를 만약 한국어로 지금 트랜스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한국어 완벽하게 하고 영어도 완벽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번역이 쉽지 않겠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 의미는 알겠는데 영어를 읽었을 때 과연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국어로 번역된 게 한국에 있으니까 그것도 읽어봤는데 그거 잘 돼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 랭귀지라는 게 그냥 뭐 하나의 문장을 뭐 하나의 랭귀지에서 다른 랭귀지를 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참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서 뭐 40년대, 50년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게 막 생기고 컴퓨터로 문제들 많이 풀 수 있거나 하는 거를 보면서 그렇다면 이 번역이라는 것도 그렇다면 컴퓨터로 풀되 이거를 그냥 뭐 문장 하나에서 다른 문장을 바꿔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복잡하게 분석을 하고 주어진 문장이나 문단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거를 기반으로 generate 다른 랭귀지로 쓴다고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접근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런 걸 보통 이제 analysis, transfer, synthesis 이렇게 세 개의 스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source text로 시작을 해서 그 source text에 어떤 단어 들어있는지를 보고 그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문법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문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 봐서 대체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언어랑은 전혀 상관없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그런 인터링구어라는 걸 가고요. 이렇게 해서 애널리시스가 끝나고 나면은 애널리시스 단계에서 나온 각종 정보들을 다른 언어, 타겟 랭귀지로 이제 트랜스퍼를 하게 되고요. 그걸 이제 시멘틱 의미적으로 트랜스퍼 할 수도 있고 신택틱하게 이제 문법적으로 트랜스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단어 같은 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건 바로바로 가고 그러면 이렇게 트랜스퍼 된 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트랜slēi션이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제 analysis, transfer, synthesis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번역이 어떻게 되냐를 생각을 하는 게 꼭 우리가 기계 번역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를 지난 한 이제 1950년대부터 한 2000년대까지 사람들이 깨닫는 과정이었잖아.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도저히 만들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언어들에 대해서 특정 도메인,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하게도 뭐 체코어 같은 경우는 체코어랑 영어랑 번역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든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고요. 아니면은 뭐 테크니컬 다큐멘트 트랜스레이트 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애널리시스, 트랜스퍼, 신테시스를 해서 각 박스 하나하나를 다 코드로 짜 놓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합쳐서
이런 번역 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잘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예전에 이런 구글 트랜스레이트 초반이나 아니면 예전에 혹시 그런 머신 트랜스레이션 그런 패키지 같은 걸 써보신 분이 있다면은 그때 잘 안 됐었죠. 지금도 그런 패키지 파는 데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고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번역이라는 문제를 너무 이렇게 언어라는 면에서 접근을 하지 말고 그냥 좀 수학적으로 아니면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없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미 이거는 1940년대 이제 클로드 셔넌이 인포메이션 시어를 만들고 있을 때 그리고 워렌 위버가 막 그 대체 번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한 건데 굳이 이거를 사람 언어니까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언어 두 개가 있으면은 내가 잘 모르는 언어 같은 경우는 내가 잘 아는 언어에 있는 텍스트가 뭔가 코딩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코드를 보고 디코드를 해내면 되는 거죠. 원래 뭐였는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오히려 이걸 자동화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이제 위버가 하고 이거는 이제 좀 철학적인 문제까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이제 랭귀지가 무엇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코딩, 디코딩 관점에서 이 트랜스레이션을 보게 되면은 과연 그 트랜스레이션 시스템이 완벽하게 트랜스레이션을 하더라도 과연 언어를 안다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필로소피컬한 디스커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쪽으로는 얘기 안 하기로 하고요. 그 뭐 그렇게 프로덕티브한 디베이트이 아니라서 일단 스킵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가 기계 학습을 하고 기계 번역을 할 거니까 진짜 기계적으로 접근해서 이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거는 코딩이다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니까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니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문제가 사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그 인풋과 아웃풋 매핑을 하는 알고리즘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죠. 기계 번역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인풋이 뭔지 그리고 아웃풋이 뭔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계 번역 박스 안에 들어간 인풋은 이제 그냥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텍스트라는 게 이게 어떤 언어로 써져 있냐에 따라서 이게 뭐 분석하기가 힘든 것 같지만 저희는 조금 더 이제 abstract out 해가지고 원래 저희가 mathematics나 뭐 computer science 할 때는 이제 abstract 디테일을 좀 abstract out을 해야 되니까 abstract 해서 그냥 쭉 시퀀스가 있는 거죠. 뭔가 디스크리트한 토큰 시퀀스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소스 랭귀지가 뭐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중국어인지 아니면 프랑스어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됐든. 어쨌든 저희가 궁극적으로 글을 쓸 때는 이제 뭐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하고 요새 이제 타이핑을 하니까 타이핑을 할 때는 어쨌든 그냥 쭉 한 줄로 키보드 하나하나를 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자면 그 랭귀지가 뭐가 됐든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어썸션을 할 게 일단 길이가 언제나 파이나이트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 토큰들 그 단어 하나하나는 뭔가 여전히 또 파이나이트한 사이즈의 보캐블러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게 간단하게 만든 것 같지만 사실 간단하지 않은 게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한 그 문장들의 개수를 보면 굉장히 많죠. 익스포넨셜하게 많고 따로 뭔가 스트럭처를 주지 않는 이상 이 안에서 모든 문장들을 다 그 생각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제 그 아웃풋은 뭘까요? 이 시스템의 아웃풋도 사실 어떻게 보자면 똑같습니다. 그냥 타겟 랭귀지긴 랭귀지지만 랭귀지라는 거 그냥 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시퀀스 오브 토큰이 있고요. 대신 이 각 토큰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나온 데가 보캐블러리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심지어 보캐블러리가 다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 모든 것들을 그냥 비트 시퀀스로 진짜 컴퓨터에서 처리하듯이 한다고 하면은 뭐 이게 소스 랭귀지인지 타겟 랭귀지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능한 모든 문장들 아니면 텍스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하나는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다 아니면 그냥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블랙박스를 만드는 거죠. 인풋으로 소스 텍스트가 왔을 때 이 블랙박스가 해야 되는 거는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타겟 랭귀지의 텍스트를 제너레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이 박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지난 뭐 1950년대, 60년대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도 아무것도 못 만든 건데 최근 들어서 최근 이제 지난 30년 동안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한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못 만드니까 그렇다면 이런 알고리즘 박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야 된다. 그런 알고리즘들의 모임이 집합이 그런 이제 머신 러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알고리즘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런 문제를 풀어줘라고 해서 답을 줄 수는 없겠죠. 그 알고리즘도 뭔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 디스크립션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그 디스크립션을 저희가 주는 게 데이터를 모아서 주는 겁니다. 기존에 많이 번역돼 있었던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 텍스트를 보고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번역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신 트랜sl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트랜sl레이션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머신 트랜sl레이션으로 갔을 때 이제 텍스트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가 많이 있다는 거는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도 있고 그걸 트랜sl레이션, 사람이 직접 트랜sl레이션한 텍스트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통 패러럴 코퍼스라고 하고요. 이제 두 언어로 같이 동시에 써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 박스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박스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부터가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대체 텍스트를 제너레이트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그냥 생각을 하기엔 그냥 뭐 단어 하나씩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박스에서. 근데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언제나 실전에 가보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너레이트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너레이트를 한다는 거는 이 박스가 맞는 트랜스레이션을 제너레이트를 한다는 거는 소스가 주어졌을 때 모든 가능한 타겟 랭귀지의 텍스트를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맞는 거를 골라서 저희한테 준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굳이 뭐 단어 하나씩 제너레이트 한다가 아니라 모든 가능한 트랜스레이션 다 확인을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있으면 걔를 뽑아서 저희한테 주면은 그게 곧 제너레이션이고 그게 곧 트랜스레이션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스코링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 스코링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가능한 번역이라는 게 모든 가능한 번역이라는 거는 익스포넨셜하게 많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이제 2, 3년 동안 깨달은 거지만 익스포넨셜한 펑션은 진짜 빠르게 커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거기서 뭔가 이걸 익소스티브하게 모든 걸 다 체크를 해본다는 게 불가능하겠죠. 심지어는 완벽한 스코어링 펑션이 있어도 그걸 다 체크를 해서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불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제 가장 풀고 싶은 문제가 뭔지를 좀 잘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못 푸니까 어떻게 하면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야 어프록시메이션 어떻게 할 거냐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이 스코어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생각을 좀 해보죠. 저희가 이제 사실 스코어링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arbitrary하죠. 뭐, 여기는 100점, 쟤는 뭐 만점, 쟤는 뭐 마이너스 뭐 10,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는 좀 더, 이, 줄 수 있는 스코어를 좀 narrow down을 해서, 저희는 무조건 probability를 assign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인풋이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가능한 트랜스레이션들에 다 스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스코어들은 probability죠. 그러면 probability가 되기 위해서는 다 non-negative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0이거나 뭐 positive 넘버고 그다음에 그걸 다 더했을 때 1이 돼야겠죠. 뭐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나중에 모든 걸 확인을 해봐서 가장 probability 높은 그런 이제 트랜스레이션 찾으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장점은 그냥 뭐 arbitrary한 스코어라기보다는 장점은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probability랑 statistic에서 갖고 있는 툴들을 저희가 거의 그대로 갖다가 씀으로써 approximation을 더 잘한다든지 아니면 efficiency를 더 높인다든지 이런 그 objective를 계속 maximize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probabilistic framework 안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probability를 define하고 그럼으로써 그 probability가 제대로 좋은 트랜스레이션을 높아지도록 만들 수 있냐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저희가 probability나 머신러닝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가 가장 간단한 방법일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이고 그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디파인을 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모든 게 인디펜던트하다고 어썸션을 보통 하죠. 제가 아주 어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인디펜던스 어썸션은 사실 머신 트랜slation 소위 말하는 스트럭처럴 프레딕션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면 너무 좋은데 할 수가 없죠.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이 사실 왜 머신 트랜slations이든지 아니면 language generation 이런 문제들이 재밌는지로 딱 귀결이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가 가능한 답이 여러 개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문장 하나가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을 뭐 영어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말로 바꿀 때 의미를 유지를 하면서 트랜스레이션 여러 가지 가능한 트랜스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equally perfect한 트랜스레이션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예로 그냥 이제 센텐스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영어로 He stepped through the gate of years to see the Cairo of 20 years later라는 센텐스 시작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쓱 봤을 때 한국어로는
카이로를, 뭐 그리고 문을, 뭐 통과,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겠죠, 트랜스레이션에.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한 번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 없는 이유가 왜냐면 사실 그 같은 단어, 이래서 카이로를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과연 어떤 트랜스레이션 우리가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냥 단어 하나만 보고서는 아, 이 단어의 위치가 어디겠다. 아니면 위치 하나만 보고서는 아, 이 위치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겠다 하는 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뭐 그냥 인디펜던스 어썸션을 주고 각 단어 하나하나 아니면 위치 하나하나를 그냥 따로따로 모델을 해보자는 게 동작을 안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복잡하게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트랜스레이션을 스코어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스 센텐스가 왔을 때 그 트랜스레이션을 스코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단어들 따로 볼 수는 없고 전체를 한 번에 다 봐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게 힘들죠. 아무리 해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가능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 이런 머신러닝을 하거나 스태티스틱스 할 때 보통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해서 뭔가 이 단어들 사이에서 순서를 쭉 정해주고요. 그렇게 정해진 순서상에서 아, 그러면은 각각 단어들이 그 전에 나온 단어들에만 디펜던시가 있다. 그 전에 나온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레턴 베리어블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 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뭔가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고,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 얘네들 단어 간의 관계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Latent Variable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게 재밌는 거는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이나 스태티스션들은 사실 Latent Variable 모델링이 훨씬 재밌거든요. 그리고 재미도 있고 이렇게 하면 각종 테크닉 쓸 것도 많은데, 근데 실전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이 다이멘션이고 이런 디스크리트 하이 다이멘션인 경우에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이게 살짝 미스터리긴 한데요. 저는 사실 레턴 베리어블 모델링 팬이라서 저 자체도 계속 그쪽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언제나 실전에서는 아직까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 잘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은 시간은 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probability, 이 translation에 대한 probability라는 거는 그 첫 번째 단어의 probability 곱하기 두 번째 단어의 probability, 이 두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선택이 됐을 때 probability가 뭔지를 곱하고, 세 번째 단어의 probability, 이것도 첫 번째 두 단어가 선택이 끝났을 때 probability가 뭔지, 이걸 쭉 곱해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하기에 아, 뭐 surface form이죠. 이 language라는 게 어떻게 produce 되는지에 좀 잘 맞는 방식이죠. 그냥 특히 저희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왜냐면 쓰는 거는 사실 굉장히 나중에 생긴 거니까요. language라는 건 보통 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말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듣고 상대방이 얘기한 걸 듣고 이제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단어 하나하나씩 말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 뇌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한 단어 얘기하고 그 다음 그 한 문장 얘기하고 한 단어 얘기하고 그 다음 단어 얘기하고 그 다음 단어 얘기하고 하니까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랭귀지가 어떻게 프로듀스 되는 거랑 좀 인투이션 잘 맞는 그런 방식인데, 물론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에러를 좀 잘 그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게 저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다고, 이래서 X에서 Y1으로 가는 화살표를 해놓고 Y1에서 Y2 가는 화살표를 해놨다고 해서 실제로 statistical dependency라는 게 그 통계적인 그 dependency가 실제 이 방향을 따른다는 건 아니고요. 사실 통계적인 dependency는 이 에러랑 상관없이 돼 있는 거죠. 상관없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게 한 단어씩 하는 것 같지만 실전에는 한 단어씩 할 수는 없고 뭐 왕창 여러 개를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이제 저희가 인투이션에 좀 맞는 방향이라는 것만 좀 생각을 하고 가보죠.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언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언제 첫 번째로 하는 건 당연히 뭐 문제가 뭔지 잘 디파인을 해야겠죠.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고요. 자, 트랜스레이션이란 뭔지, 그럼 이런 트랜스레이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어썸션을 줘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어썸션 안에서, 이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머신러닝 시스템을 트레이닝을 시킬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사실 이런 probabilistic framework이 굉장히 좋은 게, probabilistic framework 안에서 모델을 디파인을 하고 problem statement를 만들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 트레이닝이나 learning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probability,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source sentence가 주어졌을 때 우리의 머신러닝 시스템이 translation 하나하나마다 스코어를 준다고 했고, 그 스코어가 곧 probability라고 했죠. 그 뜻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기존의 트랜스레이션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머신 트랜slation 시스템이 기존의 사람이 해놓은 트랜slē션에 높은 probability를 주도록 만드는 게 곧 트레이닝이 되겠죠. 이런 probabilistic framework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probability들은 다 더했을 때 무조건 1이 돼야 되니까 사람이 써놓은 그러니까 진짜 맞는 correct translation의 probability 높임으로써 나머지 translation들의 probability가 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probabilistic framework을 따른 이유 중에 하나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normalization procedure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머지가 다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면은 요새 머신 트랜slē션에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보고 이 머신 트랜slē션 시스템이 기존에 사람이 써놓은 트랜slē션에 높은 probability를 주도록 만드는 게 곧 이제 머신 트랜slē션 시스템의 뭐 트레이닝 아니면 러닝이고요. 이걸 이제 저희가 보통 maximum likelihood training, maximum likelihood learning이라고 부르곤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지 알았으면은 이제 실제 구현을 해야겠죠. 근데 구현을 할 때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parameterization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probability 이제 sequence translation의 probability를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그 시스템을 써서 만든다고 했고 그 probability 높이고 싶은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이 probability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을까고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auto regressive 모델을 한다고 했으니까 auto regressive 모델 안에서는 사실상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 translation generate 된 걸 보고 그 다음에 소스를 본 상태에서 과연 다음 단어가 무엇일지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실 여러 요새 좀 이런 그 머신러닝 학회들이나 NLP 뭐 컨퍼런스 같은 데 논문들 나오는 게 조금 너무 overly 뭐 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뭐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드느냐 뭐 아니면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거 뭘 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parameterization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조그만 스텝인데 이 큰 시스템을 만드는데 근데 봤더니 이걸 어떻게 잘 만드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의 성능이 쉽게 올라가곤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만드는 거랑 클래시파이어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으로 소스 텍스트가 들어오고 일부 지금까지 트랜slē션 만들어진 게 들어왔을 때 과연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걸 parameterization을 찾기 위해서 저희 이제 딥러닝 커뮤니티가 지난 한 3, 40년 이제 고생한 건데요. 시작은 이제 그냥 아주 recurrent net 이제 1988년부터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던 거부터 뭐 LSTM 1999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LSTM이랑 뭐 gated recurrent neural net 같은 것도 또 2014년 그때 다시 한번 만들고 또 convolution net을 써서 하기도 하고 그러다 한 2017년에 transformer 나와서 이제 그 attention 가지고 다 하는 게 나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좋아진 점이 요새는 이 parameterization, neural net architecture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게 물론 이게 여기서 또 쉽다고 하면 이게 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쉽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 이런 뉴럴넷을 예전에 트레이닝을 잘 못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트레이닝이 그냥 안 됐거든요. 어떻게 트레이닝인지 알아도 그 레시피를 따라가면 트레이닝이 안 됐었는데 왜 안 됐었냐 하면은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소위 말하는 vanishing gradient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exploring gradient라는 이슈가 있고요. 이 두 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gradient descent optimization 못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한 15년간 드디어 이제 알게 된 게 레시피들이 몇 개 있죠. 그럼 residual connection 아니면 뭐 shortcut connection 그게 뭐 LSTM에서 나오고 ResNet 같은 데 쓰이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attention이죠. attention을 하면 인풋 사이즈가 얼마나 크든 메시지 프로파게이션이 바로바로 되니까요. attention을 쓰고 그 다음에 뭐 batch normalization을 그런 normalization을 써가지고 이런 그 forward pass에서의 activation들이 다 좀 잘 constrain 되게 아니면 뭐 이제 complex에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transformer라든지 아니면 LSTM 같은 게 사실상 궁극적으로 거의 끝부분에 와 있는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parameterization에서 끝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냥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parameterization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없어졌죠. 그전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그냥 뭐 쓰고 싶은 거 쓴다고 치고요. 뭐 트랜스포머 쓸 수도 있고 LSM 쓸 수도 있고 뭐를 써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끝까지 얘기할 거에는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statistical 이제 머신 트랜slē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써가지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statistical 툴을 써가지고 자동으로 MT 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시작은 1989년에 IBM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부터 해서 지난 이제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진짜 성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성능이 좋아지는 게 그냥 뭐 알고리즘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이 데이터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저희가 할 때. 그래서 요새 뭐 구글 트랜스레이트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데도 있는 트랜스레이션 시스템들 보면은 그냥 랭귀지 페어 하나만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여러 랭귀지를 한 번에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모델들을 크게 만들면 더 잘 된다. 그러고 이제 하면서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이 예전에 그냥 문장 하나 주어지면 그 문장을 트랜스레이트 하는 거였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뭐 다큐멘트가 통째로 주었을 때 그 다큐멘트를 트랜스레이트 하는 거. 아니면 스피치 트랜스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리얼 타임으로 트랜스레이트 하는 거. 아니면은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unsupervised로 translation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applicable한 에리어가 넓어지고 이제 새로운 테크닉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한 2019년 말 그때쯤부터 이제 사람들이 슬슬 이제 뭐 리포팅하기 시작한 게 휴먼 패리티를 해냈다라는 이제 리포팅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휴먼 패리티라고 하면은 이 머신 트랜스레이션 시스템에서 나온 트랜스레이션의 퀄리티가 사람 프로페셔널 트랜스레이터가 트랜스레이션 하는 거의 퀄리티랑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걸 테스트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프로페셔널 트랜스레이터들이 트랜스레이션과 뭐 머신 트랜스레이션 시스템의 트랜스레이션의 퀄리티 차이가 무엇인지 사실 퀄리티라는 것 자체가 잘 디파인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특정 도메인, 이제 특히 뉴스 트랜스레이션 같은 데이터가 충분히 많고 그리고 텍스트가 좀 아주 well-form된 텍스트가 많은 뉴스 트랜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부 언어에 대해서는 실제로 휴먼 패리티를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WMTA 2019년 쉐어 타스크에서 이제 이때가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좀 커뮤니티 차원에서 휴먼 패리티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때 보면은 뭐 German to English, English to German, English to Russian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휴먼 이발루에이터들이 머신 트랜스레이션 나온 트랜스레이션이랑 휴먼 트랜스레이터의 트랜스레이션을 구분을 못하는 단계까지 갔고요. 이제 아직 나머지 랭귀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은 사실 이게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 이제 데이터가 별로 없는 그런 랭귀지 페어들에서 휴먼 패리티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아니면 도메인이 좀 특수한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휴먼 패리티를 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질문을 받고 제 학생들도 그렇고 저도 스스로 공부할 때 했고 아니 그럼 머신 트랜스레이션 이게 혹시 풀린 건가? 하는 이제 좀 이게 참 신나는 생각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하고 그럼 이것도 연구할 수 있는 주제가 한 절반이 다 없어진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봤더니 사실 아직 저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쓰는 이런 통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풀 수 없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개 정도 제가 그냥 오늘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고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최윤석 교수님이 질문을 챗 윈도우에 남겨주셨네요. 무작위로 단어를 나열한 문장은 익스포넨셜 해도 문법적인 문장은 익스포넨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최윤석 교수님이 이제 전곡을 찌르셨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모든 가능한 문장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문장이 일폼돼 있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들이 대부분이죠. 말 그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단어를 그냥 유니폼하게 샘플링을 계속하면서 붙여서 시퀀스를 만들면은 절대 그게 웰폼된 센텐스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니폼 샘플링 하는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실제 웰폼 센텐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probability zero는 아니거든요. probability가 충분히 있어서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근데 너무 낮은 거죠. 실제로 볼 일이 없을 정도로. 그 뜻은 이게 익스포넨셜하게 큰 스페이스지만, 실제로 웰폼된 트랜스레이션 텍스트들이 있는 거는 훨씬 작은 로우 다이멘셔널 뭐 다이멘셔널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디스크리트 스페이스니까 어쨌든 이런 로우 다이멘셔널 데이터 매니폴드에 있고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이제 MT 시스템 이런 머신러닝을 써서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은 이 데이터가 있는 아주 조그만 매니폴드를 찾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서치 같은 거 훨씬 쉬운 거죠. 좋은 트랜스레이션 찾는 게. 왜냐면 사실 대부분의 공간을 여기에 절대 웰폼된 트랜스레이션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미 해버린 거니까요. 이제 이거를
저희 머신러닝에서는 manifold hypothesis라고 하는데요. 이제 데이터가 아무리 하이다이멘셔널한 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라고 해도 실제 useful하거나 interesting한 데이터는 low dimensional subspace 아니면 manifold에 이제 있다는 건데 재밌는 컨셉인데 이거는 뭐 그냥 hypothesis죠. 이거는 어떻게 뭐 verify 할 방법도 없고요. 왜냐면 verify를 하는 게 곧 머신러닝으로 모델 트레이닝 하는 거랑 같은 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 그런 로우 다이멘셔널 매니폴드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있는 경우만 풀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모든 유스풀하고 인트레스팅한 데이터는 로우 다이멘셔널 매니폴드에 있구나 하는 그런 좀 이런 시클리컬한 그런 아르규먼트에 쉽게 빠지게 되죠. 네, 근데 뭐 일단 다음 하프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 제가 이게 플레이가 될 텐데 되는군요. 예.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그냥 찍은 건데요. 네이버 팝하고 트랜스레이트에서 가서 오토 컴플릿 일단 꺼놓고요. 그다음에 랭귀지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스페니쉬로 맞춰놨습니다. 스페니쉬로 맞춰놓고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살짝은. 하고서는 그냥 이제 A를 딱 쳤는데 뭐 트랜스레이션이 막 나오더라고요. 잉글리시로. 근데 계속 바뀌죠. 예, 그래서 A를 계속 누르다 보니까 계속 바뀌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굳이 타겟이 영어가 아닌 게 나올 때도 있고요. 이거 보면 확실히 멀티링구얼 모델을 쓰는 게 맞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 바뀌어서 A를 하나를 칠 때마다 계속 바뀌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였대요. 뭔가 계속 나오겠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A가 뭔가 좀 이상한 것보다 그래서 D를 또 치기 시작을 했더니 또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D를 계속 치니까 D다의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심지어는 잉글리시인데 계속 그 한국어 그런 서픽스가 계속 붙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게. 그거 보면은 뭔가 랭귀지 모델도 한국어, 영어 다 합쳐서 한 게 있고, 뭐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를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뭐 구글 트랜스레이트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해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예, 똑같이 그냥 바로 리프로듀스 해보실 수 있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거는 뭐 거의 한 1년 전에 이 비디오 찍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건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이게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이게 혹시 스페니쉬가 A를 많이 쓴 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문제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코리안으로 바꿔서 타겟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이제 코리안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쳐봤습니다. 그냥 툭 쳐봤는데 그랬더니 또 이제 뭐 네이버 팝하고 트랜스레이션이 계속 미안하다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는 안 되는데 예. 그것도 심지어 영어로 타겟 랭귀지를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스페니쉬 잉글리시의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 건 아니구나. 왜냐면 네이버 팝하고에서 언제나 얘기하는 게 한국어, 영어 아니면 한국어 뭐 일본어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잘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스페니쉬 잉글리시가 그래서 안 되는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한국어, 영어가 제일 잘 돼야 되는 표현인데도 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거 보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제 아주 그냥 머신러닝 저희가 요새 쓰는 많은 알고리즘들에 있는 어썸션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 optimization 프로블럼을 푸는 건데요. 이 optimization 프로블럼을 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가 모든 source 텍스트를 다 고려를 해볼 거고요. 근데 걔네들을 고려를 할 때 이 source 텍스트 자체도 아주 문법적으로 말이 되는 게 있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각각 웨이트를 실제 얼마나 likely한지에 따라서 웨이팅을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각 source sentence마다 모든 가능한 트랜스레이션을 다 고려를 할 겁니다. 모든 가능한 트랜스레이션을.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실제로 맞는 트랜스레이션에 대해서만 좀 업웨이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엠퍼시스를 하고. 그리고 그런 페어에 대해서 저희 머신 트랜스레이션 시스템이 높은 probability를 어사인을 하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근데 뭐 지금 딱 듣기에도 그렇지만 불가능하죠. 뭐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가능한 소스 텍스트를 고려를 할 수도 없고요. 모든 가능한 트랜스레이션을 고려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소스 텍스트가 likely한지도 알 수가 없고요. 뭐 어떤 트랜스레이션이 like한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는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그렇다면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갖고 쓰고 그 데이터가
이 우리가 알 수 없는 P star of X, P star of Y given X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하나하나 샘플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좀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 데이터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였으니까 우리가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겠다. 그 뜻은 이제 expected risk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에서 empirical risk, 저희가 실제 보는 거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모든 머신 트랜slation 시스템이 현재 쓰인 것들이 다 이걸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도 꽤 알고 있죠.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안타까운 점이 당연히 만약 그렇다면 소스 텍스트가 그렇게 라이클리한 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전혀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거죠. 사실 이런 시스템 트레이닝 시키고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알파벳 A 계속 친 거, 뭐 알파벳 G 같은 거 계속 친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P star of X라는 소스 디스트리뷰션 상에서 아주 프로버비티가 낮은 거니까 낮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 포함이 안 돼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 모델이 완벽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될지가 디파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코너 케이스인데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고려 안 한 코너 케이스가 마치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열심히 알아서 하는 거죠. 최대한. 알아서 하다 보니까 트레이닝을 할 때, 그 트랜스레이션들은 문법적으로 좀 말이 되는 트랜스레이션을 제너레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스가 전혀 문법적으로 매칭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비슷한 걸 찾아서 주는 거죠. 그러면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저만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저희 한 2014년, 15년부터 이제 랩에서 막 테스트 해보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게 2018년에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 같은 거에다가 올리고 레딧 같은 데 올리기 시작을 한 게 그 구글 트랜스레이션을 써서 소스 센텐스를 마오리로 세팅을 해놓고요. 거기다가 텍스트로 dog 이렇게 해놓고 트랜스레이션을 영어라고 하라고 하면은 갑자기 Doomsday clock is 3 minutes at 12. We are experiencing characters and dramatic developments in the world.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apocalyptic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요. 여기서 도구를 조금 더 치면은 뭐 바이블 verse들도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션을 필요해서 사람들이 한 게, 그렇다면 이게 소스 랭귀지가, 그러니까 잘못된 텍스트가 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퍼블리스가 너무 낮으니까, 그렇다면 소스 랭귀지 디텍션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유저한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해보면은, translate from English 라면서 이제 서제션을 합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영어 같은데, 마오리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맞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소스 랭귀지 디텍션에서 소스 텍스트가 너무 말이 안 되면은 트랜스레이션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소스 랭귀지 디텍션 자체가 똑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떤 소스 랭귀지 맞지 못하고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직접 해본 건데 구글 트랜스레이션에 가서 일단 하와이안이라고 해놓고요. AA 그냥 딱 시작하면 이 밑에서 소스 랭귀지 디텍션 하면서 이제 서제션을 하는데 뭐 Japanese였다가 비etnamese 됐다가 Romanian이었다가 뭐 English였다가 계속 바뀝니다. A 하나 추가할 때마다. 그리고 텔레고도 갔다가 좀 뒤쪽에 가면 이제 B로 하면 또 똑같이 나오고요. B 처음에 한 두세 개까지 했을 때는 그냥 하와이안인가 했는데 웰시로 갔다가 English 갔다가 뭐 계속 바뀌죠. 저는 스테이블 하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조금 바꾼 건데도 프레딕션이 확확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네, 뭐 이거를 계속 해보니까 계속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특정을 이제 좀 좋아하는 랭귀지들이 있긴 있는데 보면 그 데이터가 많은 랭귀지를 더 좋아하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런 소스 랭귀지 디텍션이나 소스 텍스트가 얼마나 라이클리한지를 머신러닝을 풀어서 똑같은 방식을 써서 풀어서 그걸 활용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게 되죠. 왜냐면 그냥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잘못된 거를 디텍트를 할 수 있으면 머신 트랜slation 시스템을 아예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걸 자동으로 디텍트를 하게 만들었겠죠. 예, 같은 방식, 메서지로 풀 수가 없는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unexpected translation이 expected한 상황이었던 거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예.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랭귀지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요새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얼마나 라이클린지 해보자 하는데, 그것도 해보면은 똑같이 잘 안 되고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건데 이런 머신 트랜slation 시스템이나 랭귀지 모델들이 저희가 probabilistic framework을 잘 만들어서 이제 좋은 트랜slations들 probability 높아지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트레이닝 끝나고 났을 때 그렇지 않은 거죠. 봤더니
MT 트랜sl레이션의 probability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쓴 논문에서 그런 거 보여주고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니면은 인피니트하게 롱 시퀀스들의 probability가 0보다 큰 probability가 가기도 하고요. 근데 전혀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데이터에서 length가 zero인 translation 존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length가 infinite라는 translation이 없는데 이런 MT 시스템 저희가 만들고 나면은 이런 MT 시스템이 length 0인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아니면 length가 infinite하게 긴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똑같은 방법론을 써서 랭귀지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랭귀지 모델에다가 이 source sentence가 얼마나 likely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답을 저희가 믿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length 0인 거를 굉장히 likely하다고 할 거고요. 아니면 infinite하게 긴 거를 저희한테 굉장히 like다고 줄 수 있으니까 좀 이 trust 문제랑도 연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uncertainty 아니겠냐. 이 모델이 답을 줄 때 답을 주고 이 답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으면은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희 머신 트랜slation 시스템이 사실 답만 주는 게 아니라 답과 함께 이 시스템이 생각을 하기에 probability가 뭔지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트랜slation 이제 물론 유저들한테는 안 보여주는데 내부적으로는 다 갖고 있고요. 말 그대로 translate generate 하고 그 translate과 연관된 스코어를 갖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스코어가 낮을 때는 이게 확신이 별로 없구나. 아니면 높을 때는 확신이 아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나? 그렇다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캘리브레이션은 잘 디파인이 안타깝게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probabilistic 이런 리터처에서 디파인이 안 돼 있거나 디파인이 너무 많이 돼 있고요. 근데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그런 weather forecasting 같은 걸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제 forecaster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그 30%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30%인가를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거가 제대로 캘리브레이션 된 30%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그 forecast가 내일 비가 온다라고 했던 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실제 그 다음날 날씨가 어땠는지도 쭉 모으고요. 그러면은 포어캐스터가 비가 온다라고 30%의 확률 다음날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비 온 게 30%였겠죠. 그걸 다 모아봤을 때. 그게 이제 잘 캘리브레이션이 잘 됐다고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머신 트랜slation 같은 경우는 아니면 머신 트랜slation 이런 랭귀지 제너레이션은 이런 캘리브레이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없는 게 비가 온다 안 온다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이 쌓일 수 있죠. 비가 올 때 데이터 안 올 때 데이터가 많이 쌓일 수 있는데 머신 트랜slation 이런 랭귀지 제너레이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이스가 익스포넨셜하게 크기 때문에 같은 트랜sl레이션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같은 트랜sl레이션이 여러 번 나오고 확률이 쌓여 있어야 그 확률에 대해서 이게 예전에 얼마나 자주 맞았었는지 틀렸었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익스포넨셜한 스페이스에서는 그런 게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캘리브레이션이 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캘리브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확신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대한 매트릭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안타깝게도. 뭐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제 좀 벗어나면은 이제 좀 머신러닝이나 이런 스태티스컬하게 이제 풀긴 힘드니까 그렇다면은 아예 그냥 머신 트랜slation 문제 자체에 대해서 풀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프로페셔널 트랜슬레이터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트랜sl레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좋은 트랜sl레이션일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한 번 더 모으는 거죠. 이제 만들어진 머신 트랜sl레이션 시스템의 잘못된 점, 디피시언시를 찾기 위해서 사람한테 또 레이블링을 받고 그걸 기준으로 또 다른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과연 좋은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이제 퀄리티 에스티메이션을 하도록 하는 건데 물론 이게 어느 특정 랭귀지 페어들에서 좀 잘 되고 그리고 랭귀지 테크놀로지 회사들에서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낮을 것 같다고 했을 때만 프로페셔널한테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답이 아닌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이미 그냥 MT 시스템 자체를 이런 그 디피시언스가 없도록 바로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가 모여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실제로 문제인지 아닌지 자체가 좀 잘 안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과연 큰 문제인가 싶은데, 왜냐면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센텐스만 했으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센텐스를 줬을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할루시네이션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제대로 된 문장을 줘도
번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건 랭귀지 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예제인데, 한국어로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이라 들었다라는 문장을 이제 팝하고의 네이버 팝하고 트랜스레이트로 트랜스레이트 해보고 영어로 그다음에 구글 트랜스레이션으로 해봤습니다. 둘 다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트랜스레이션 완벽하게 하는데 두 개가 답이 다르죠. 그리고 두 개가 답이 다른 것만이 아니라 두 개의 의미가 다릅니다. 네이버 팝하고 트랜스레이트 같은 경우는 되돌려받지 못할 것이라 들었다를 I heard you won't get it back 이라고 트랜스레이트 했고 이거 맞는 트랜스레이션이죠. 그에 비해서 구글 트랜스레이션 똑같은 거를 I was told that I would not be able to get it back 이것도 또 맞는 트랜스레이션인데 두 개의 의미가 완전 다른 거죠, 사실. 그 뜻은 뭐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런 문제가 그냥 우리가 보는 소스 텍스트가 뭐 unlikely해서 뭐 이거라기보다는 좀 더 그 딥한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더 그 문제가 더 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partial observability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트랜스레이션은 X가 주어지면은 Y, 그러니까 소스가 주어지면 트랜스레이션이 완전히 디터민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문제 셋업을 할 때 실제로는 우리가 보지 못한 뭔가 environmental factor가 있어서 source sentence랑 그 translation 두 개에 다 영향을 미치는 confounder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confounder를 저희가 못 보니까 사실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답이 정해지지 못하는, 완벽하게 정해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말 그대로 X가 아주 unlikely한 것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confounder가 있어서 그런 텍스트를 unlike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런 unobserved variable 때문에 생기는 uncertainty를 뭔가 resolve를 하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써야 되니까요, MT 시스템을. 그러면 그 resolve를 굉장히 arbitrary하게 하는 거죠. 저희가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MT 시스템의 운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본 팝하고는 한 방향으로 갔고 구글 트랜스레이션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말 그대로 이 똑같은 예제 되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들었으려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는지를 봤다라고 하면은 사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상황이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I won't get it back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네이버 팝하고의 트랜스레이션이 맞는 거죠. 제 친구가 U고 내가 I니까 아, 그렇구나 이 상황을 아니까 맞는 건데 근데 만약 상황이 그게 아니라 어, 제 친구가 저한테 You won't get it back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들었으면 이런 상황을 또 알았다고 하면 사실 구글 트랜스레이션이 맞는 거고요.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이런 이런 머신 트랜스레이션 시스템들이 그냥 리졸브를 아무렇게나 결정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물론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최대한 unobserved 되는 게 없도록 계속 정보를 더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엔 센텐스 레벨로 하던 것들이 이제 다큐먼트 레벨로 이제 트랜스레이션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구글 트랜스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 다큐먼트 레벨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들었다 앞에다가 나는 매우 슬펐다를 먼저 넣으니까 트랜스레이션이 바뀌죠. 첫 번째 거를 이제 트랜스레이션 두 번째 거를 U에서 I로 바꿔서 앞에 거랑 말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앰비규이티를 없앨 수 있는데 정보를 더 줌으로써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정보를 더 주더라도 프로페셔널 트랜스레이터들에 비해서 이런 그 앰비규이티를 리솔브 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머신 트랜스레이션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이블 여기서 보시는 걸 보면은 숫자가 다 100이 돼야 되거든요. 이 컨텍스트가 다 주어져서 사실 100%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프로페셔널 휴먼 트랜스레이터들은 여기서 주어진 상황을 보면은 다 100%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머신 트랜스레이션 시스템은 100%를 못 하더라고요. 정보가 다 주어지고 트레이닝을 그렇게 해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텍스트를 더 주면 줄수록 더 잘 되는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안 되는 게 그냥 어떤 식으로 주어진 정보를 다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봤더니 아직 저희가 풀지 못한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게 안타깝게도 사실 이 ambiguity resolve를 못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유니버스를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 저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언제든 뭔가 모르는 것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그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가능한 옵션들이 있는지를 저희에게 주고 사실 사람 유저한테 고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런 컨트롤러빌리티가 주어지면 괜찮은데 그런 컨트롤러빌리티가 사실 굉장히 떨어지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머신 트랜스레이션 시스템들이 말 그대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하고 사실 저희가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이런 MT 시스템에서 두 가지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해도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자체도 사실 저희가 모릅니다. 정확하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좀 네거티브한 컨시퀀스들이 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말 그대로
트랜sl레이션 시스템에다가 할 때 이제 젠더 마킹이 있는 랭귀지랑 젠더 마킹이 없는 랭귀지들을 봤을 때 보면 젠더 마킹이 없는 랭귀지에서 젠더 마킹이 있는 랭귀지로 갈 때 이제 말 그대로 그런 그 스테레오티피컬한 그 초이스를 계속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있는데 뭐 의사는 다 남자고 간호사는 다 여자고 하는 식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자면 이런 이게 large scale로 이렇게 디플로이가 됐을 때 기존에 있는 문제점들을 더 이렇게 emphasize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실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 트랜slation 이런 시스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매뉴얼하게 뭔가 리포팅이 될 때마다 그 리포팅된 방향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으고요. 어떤 문제가 있나. 그 모은 걸 기반으로 룰 베이스라든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걔만 일단 막아놓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좀 펀더멘털하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indeterminacy라고 제가 했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뭐 source text가 전혀 데이터에 있었던 거랑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자면 이런 unpredictable한 behavior가 expected 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니 이게 unpredictable한 걸 알면서 그냥 deploy를 할 수 없는 게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거는 첫 번째랑 당연히 관련있는데 좀 더 다가가서 어째서 이게 제대로 된 source sentence일 때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한 게 이제는 뭔가 좀 natural한 ambiguity가 있는 거죠. 컨텍스트를 다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machine translation 시스템이 arbitrary하게 이제 그 ambiguity를 resolve를 하는데 이게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봤고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실 이 두 문제 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가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풀어야 이런 시스템을 좀 미션 크리티컬한 시나리오에도 쓰고 그리고 좀 그 잘 되겠다 하는 그 트러스트를 갖고 쓸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먼 패리티를 했다고 했는데 봤더니 아주 내로한 상황에서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휴먼 트랜스레이터들이 훨씬 더 그 trustworthy한 거죠. trustworthy하고 이제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못 하더라도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디플로이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야 어떤 시나리오에서 쓸 수 있고 어떤 시나리오에서 쓰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딱 된 것 같은데요. 좀 랩업을 해보자면은 머신 트랜sl레이션을 보면은 진짜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나 지난 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고 발전을 이루면서 좋아진 게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 커버할 수 있는 랭귀지 페어 개수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 전에 이제 10년 전에 구글 트랜sl레이션이 가장 커버를 많이 하는 MT 시스템이었는데 그때 한 랭귀지 30개 정도 이제 커버할 수 있었거든요. 퀄러티 굉장히 낮게. 근데 요새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트 아니면 뭐 페이스북 트랜스레이트 이런 것들 보면 100개, 200개, 300개까지도 커버를 하긴 합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디지털 디바이드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거거든요. 머신 트랜스레이션이 진짜 제가 보기에 패스네이팅한 테크놀로지인 게 이거를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아무나 볼 수 있도록 이런 거에서 도움이 되니까 진짜 그 도움이 되는 걸 막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서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indeterminacy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하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는데 확실히 그냥 기존에 있는 passive한 statistical learning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것 같고요. 뭔가 active learning을 한다든지 아니면 assumption을 좀 더 줘가지고 좀 더 이런 그 unobserved variable이 inevitable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옵션들을 이런 diverse한 translation을 끄집어내서 이제 실제 고르는 거는 사람이 고른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utility 펑션이 있어 그 utility 펑션 자체를 maximize하게 고른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가 다 준비한 거고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뭐 좀 지루한 내용이었는데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